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예비 고3 이제 수학 설명회를 또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제 커리큘럼 소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수능 수학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부터 잠깐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김동환이고요. 학력은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전에는 이제 시대인재라는 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했다가 또 이투스랑 또 좋은 연이 돼서 현재는 이제 이투스 수학영역 인강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강남하이퍼 학원 의대관 목동관에서 이제 재수생들, 고3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 예섬학원 목동에서는 이제 고2들 가르치고 있고, 명인학원, 유니너스 학원에서는 이제 고3 단과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간략하게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아이들 이제 예비 고3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아이들 예비 고3이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죠? 우리 수능 100점, 그렇죠? 아니면 수능 1등급이 당연히 우리 아이들 목표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올해 9월 평가원 이후에 기조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혹시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재 수능 수학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킬러 문항의 삭제입니다. 그쵸? 다들 이제 조금씩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착각을 하세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이제 죽일 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삭제됐으니까 이제 수학 문제 좀 쉬워지겠네? 그럼 우리 아이들 시험 잘 치겠네? 수능 잘 보겠네? 대학 잘 가겠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과연 그럴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뉴스 몇 개를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제 킬러 문항 빠진 첫 수는 9월보다 어려웠다. N수생이 변수. 입시 설명회 온 수험생 부모 수능 어려웠다. 재수생 많아 걱정. 역대급 N수생의 어려운 수능 입시 전략 고심. 요건 이제 N수생이 지금 10명 중에 4명이 N수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제가 지금 4개 이제 뉴스를 가져왔는데 혹시 공통된 키워드 2개가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일단 그다음 이거 수능이 좀 어렵다. 그쵸? 그 다음에 N수생, 재수생도 N수생이니까 N수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당연히 뉴스는 누구의 시선으로 맞춰져 있죠? 고3의 시선으로 맞춰져 있겠죠? 그럼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킬러 문항이 분명히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고3은 N수생보다 많이 불리하고 수능 수학이 매우 어렵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재수하란 얘기야? N수하란 얘기야? 다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 요인들을 좀 분석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자 제가 명제를 좀 하나 가져왔어요. 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능을 잘하면 내신을 잘한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수능을 잘하면 내신을 잘한다. 자, 참입니다. 수능을 잘하면 내신을 잘해요. 일단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부모님들 중에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학교 내신에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수능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입시를 잘해야지 학교 평판이 높아집니다. 입시를 잘하려면 당연히 수능을 잘 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그러려면 당연히 내신 문제, 수능 문제를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능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물론 내신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긴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요. 자, 내신과 수능을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내신에는 뭐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역적인 문제가 등장해요. 지역적인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더러운 문제들, 더러운 계산 문제들, 좀 복잡한 문제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지역적인 문제는 2주면 해결이 돼요. 물론 앞에 게 좀 완벽히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2주만 빡세게 돌리면 지역적인 문제는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수능은 내신을 커버하는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명제를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당연히 내신을 잘하면 수능을 잘한다. 자, 제가 앞에서 참이라고 했으니 이놈은 거짓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왜 이게 거짓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신에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면 수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낯선 문제가 있습니다. 낯선 문제라는 건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객관적인 난도로 지엽적인 문제가 어려울까요? 낯선 문제가 어려울까요? 객관적인 난도로 지엽적인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놀랍죠? 근데 우리 아이들 뭘 더 잘 풀까요? 지엽적인 문제를 훨씬 더 잘 풀어요. 분명히 이게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더 잘 풉니다. 이유는 이미 기출에 나왔던 거고 문제집에도 있고 사실 내신 대비하면서 2주 동안 막 돌리잖아요. 그럼 이미 얘네들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 아무리 어렵더라도 애들이 기억을 해. 그러니까 풀어낼 수 있어, 단기간에. 하지만 낯선 문제, 분명히 이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애들이 오히려 대비가 안 되니까 못 풀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킬러 문제가 없어졌어.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런 문제들을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잔뜩 하고 있으니 우리 수능을 계속 잘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지금 현재 수능 상황이 어떻다고요? 킬러 문항이 빠졌는데도 우리 아이들 여전히 수능은 어렵고요. N수생들에 비해서 되게 불리하다고 했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2 때 하던 내신 공부가 수능 때도 고3 때 똑같이 지속해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바로 낯선 문제들을 대비를 못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킬러가 없어졌고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못 풀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신 공부와는 다르게 바로 뭐다?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겠죠. 왜 이런 의문이 들겠죠? 수능 공부가 도대체 뭔데? 그쵸? 수능 공부가 도대체 뭔데? 제가 지금부터 학부모님들한테 수능 공부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수능 문제는 아니고요. 수능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학부모님 버전이랑 학생들 버전 두 가지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수능 문제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학생들 입장이 되었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파란 차랑 빨간 차가 주차된 곳의 번호는 몇 번인지 구하세요. 자, 여기랑 여기 제가 시간 잠깐 드려볼게요. 한 10초. 한번 풀어보실래요? 수학 문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답을 좀 알 것 같다. 저한테 눈치를 살짝. 자, 제가 답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건 87이고요. 이건 90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수능 수학 문제 풀듯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는 발문이라고 합니다. 이 발문에도 당연히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 수능 문제가 아니라 수능 문제 풀듯이 할게요. 주차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딜까요? 주차장이겠죠. 그쵸? 자, 주차장에 혹시 번호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16과 68의 뭐 중간값 이런 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림도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도 조건이고요. 우리는 수학에서 그림은 그래프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죠?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뭔가 특이한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보이시나요? 위에서는 이게 싹 비어져 있고요. 아래서는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 주차장 입장에서 한번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차는 어디서 어디로 주차하죠?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주차하겠죠. 그럼 우리는 운전자의 시선은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86으로 읽어야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바라봐야 되니까 88, 89, 91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건 얼마? 87, 90이 되겠죠. 신기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와 이거 신기해 이게 아니라 우리 내신 문제 풀듯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통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학생들이랑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주차장 문제야.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거꾸로도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유형화시키는 게 잘못됐다고요. 왜요? 이제 이런 문제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우린 낯선 문제를 대비해야 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문제의 조건을 토대로 해석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그 해석을 토대로 문제의 올바른 접근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게 바로 수능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새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문제풀이의 방향에 대한 단서가 반드시 있고요. 그 단서를 토대로 올바른 접근과 방향을 잡아내는 게 바로 수능 수학 공부의 핵심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학생들 버전도 사실 가져왔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또 한번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학생들 버전으로도 한번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방금 전 거는 사실 아까 요거는 수능 수학 문제는 아니고요. 이 홍콩 초등학교 수학 문제입니다. 홍콩 초등학교 수학 문제고요. 이제 진짜 제가 수능 수학 문제를 가져왔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진짜 풀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조금 제가 직접 풀지는 않을 거고요. 당연히 좀 도식화시켜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이 얘기예요. 답지풀이가 있고요. 실제풀이가 있습니다. 답지풀이는 우리가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고요. 실제풀이는 우리가 진짜 문제를 풀 때 풀어야 되는 풀이 방식입니다. 답지풀이랑 실제풀이는 다르다라는 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많이들 실수하는 게 답지풀이처럼 푸는 거. 요게 내신화 공부.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형태가 바로 이거고요. 우리는 수능 공부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이번에 나온 수능 미적분 30번 문제고요. 요게 이제 그거에 대한 답지풀이입니다. 답지풀이. 30번 문제니까 제일 긴 문제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사실 이거 3분이면 풀려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에 보시면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이라고 했어요.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놈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걸 찾고 싶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도식화시켜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자, 학생들은 알고 있어요.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도함수라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게 누가 얘가라고 있으니까 hx의 도함수 h'x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fx 빼기 gx입니다. 요게 시작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답지풀이에 혹시 h'x는 이 fx 빼기 gx는 요 모양이 혹시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요 아래 어디? 맨 아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fx 빼기 gx의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 근데 얘를 못 그리겠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fx라도 좀 그려보자. fx를 그릴 수 있으면 gx도 그릴 수 있거든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fx를 그려보자 라고 해서 문제 조건을 봤더니 fx가 조건이 없어. 근데 뭐가 있냐면 f'x라는 조건이 있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f'x를 안다면 자동적으로 우린 fx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라는 또 개념을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만 그리면 끝날까요? 이 f'x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끝나. 왜? 얘를 알면 얘를 알고 얘를 알면 얘를 알기 때문에. 그럼 제가 순서를 어떻게 잡았죠? 이렇게 잡았죠.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여기 있고요. fx 그래프 아까 fx 그래프 여기 있죠. f'x 혹시 모양 보이나요? 맨 위.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역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풀이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답지 풀이는 어때요? 역방향이 돼버리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요게 바로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접근법.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요거고 이게 수능 수학을 푸는 가장 키가 됩니다. 이 접근법이랑 그 다음에 개념. 제가 아까 중간에 이렇게 얘는 얘다 이렇게 개념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과정들을 조금 생략하고 날릴 수 있어요. 이런 걸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 3박자가 정확하게 완성이 되면 수능 수학이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제 커리큘럼이고요. 사실 개념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스킬이,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접근법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순으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요 다음에 나온 요 페이지가 이제 수강 후기고요.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무엇을 얻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에 수강 후기에 적혀져 있고, 이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재수생들을 가르칩니다. 재수생들은 이제 강의 평가라는 걸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 평가에서 제가 이제 올해 1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 단과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수능 100점이 꽤나 나왔기 때문에 결과로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도 실제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킬러 문제 사라졌어. 쉬울 줄 알았더니 여전히 고3 학생들이 너무나 어렵네? 그치? 왜 어렵다? 결국 수능 공부가 아니라 내신 공부처럼 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수능 공부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게 바로 수능 수학 공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현재 수능 수학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려왔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래도 이런 걸 가장 잘하는 게 저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왜 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 크게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고퀄리티 콘텐츠입니다. 일단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 수능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똑같이 저처럼 생각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짜왔고요. 그 다음에 고퀄리티 콘텐츠라고 했는데 저도 문제를 만들긴 하지만 제가 혼자 만드는 건 사실 부족합니다. 양이 되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액을 투자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퀄리티 콘텐츠 제가 제작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수원수투 정규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적분 정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수투 정규반은 평일, 미적분 정규반이 주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세한 나중에 데스크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정규반이 있고요. 수원수투 미적분 반드시 쓰이는 실전 개념, 스킬을 체화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출 분석을 잔뜩 할 거고요. 수능에 나왔던,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분석 잔뜩 할 거고, 수능 4점 중고난도 문항을 대비를 합니다. 물론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선. 그래서 기본 개념 강좌는 제가 영상을 따로 다 찍어놨기 때문에 스타트업 동영상이라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영상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시청하고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시너지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즌2에는 이제 3월에서 6월까지는 이제 1학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수원수투 미적분은 이제 고난도 문제,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거고, 그때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잔뜩 설명드렸다 그 주차장 기억나시죠? 그 접근법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할 거고, 학생들이 체화시킬 수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당연히 엔제 문제들이 다 들어가고요. 기출의 어려운 문제들까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기간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4월이나 6월에 내신 대비 기간이 있는데 3주 동안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대비를 할 거고요. 수능 특강이 사실은 학교식 내신에 거의 필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능 특강 대비, 그리고 그 학교의 내신 기출, 요렇게만 사실 대비하더라도 내신은 웬만하면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뭐 변형 문항이라든지 뭐 아니면 오답 많이 나오는 그런 빈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이제 추가적으로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지역적인 문제는 2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때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 때는 잠깐 요거 멈추고 내신 대비에만 조금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시즌3랑 시즌4는 이때는 이제 내신이 다 끝나요. 이때부터 이제 수능은 온리 수능이기 때문에 7월부터 수능 직전까지는 계속 모의고사랑 그다음 주간지 문제들 위주로 해서 계속 문제풀이를 좀 많이 돌릴 겁니다. 이때는 이제 시즌3랑 시즌4를 나눈 이유는 이때 이제 6월 모의평가. 우리가 1년에 크게 시험이 3개가 있어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수능. 그래서 요 3개가 가장 중요한데, 6월 모의평가 시험을 치고 나서 그 모의고사를 반영한 모의고사고요. 그 다음 요거는 9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반영한 모의고사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라도
이 수능 실전 모의고사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시간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시간 관리 그리고 실수 체크, 약점 체크 요거 위주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 수능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강의와 컨텐츠입니다. 제가 컨텐츠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재작년에 제가 이제 만들었던 문제인데요. 이게 실제로 그 연도에 문제 꼴을 보면 똑같아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근데 논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신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난리가 났었던 문제였고요. 이게 답이 미은인데 보통 이런 게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거든요. 학생들이 찍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다. 아주 논란거리가 많았던 문제였고 정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적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만큼 이제 컨텐츠에 투자를 좀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접근법, 개념, 그 다음 스킬. 이제 스킬적인 부분은 정말 많아요. 아마 가끔씩 보시면 저기 먼쪽에 저 대치동에 막 어둠의 스킬이라고 막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막 그럴 만큼 스킬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은 정말 많은데 그 스킬들이 사실 어떨 때는 쓰이고 어떨 때는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08학년도에 잔뜩 나왔던 그 스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왜? 지금 트렌드랑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형태의 문제들과 딱 적합한 형태의 스킬들만 저는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킬들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딱 필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알려줄 거고, 그런 스킬들을 적용했을 때 사례입니다. 실제로 문제풀이가 엄청 길잖아요. 이게 답지풀인데 이건 제가 직접 푼 손글씨 해설입니다. 그냥 몇 줄이면 끝나는 이런 형태. 이것도 올해 수능 문제예요. 오늘 수능 28번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풀이가 간소화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좀 잘 세울 수 있겠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당과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절한 소통 및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놨는데 또 우리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이랑 좀 소통을 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랑 되게 소통 많이 하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친근감을 제가 많이 풍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랑 많이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적인 부분에서 학생들 많이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적인 시스템에서 제가 좀 4가지를 준비해왔는데요. 테스트는 이제 매 수업마다 복습 테스트 당연히 실시하고 뭐 부족한 부분 상담 다 진행하고요. 이거 다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저희 조교분들이 다 알아서 이제 진행을 쫙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Q&A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과제하면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좀 생겼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질문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이제 질문을 좀 적어 놓으면 이제 우리 조교들이, 멘토들이 이제 체크를 해서 이 학생이 이거 모르네? 그럼 이런 거 좀 보완해서 좀 알려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여기다가 피드백 자료로 따로 줘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집에 갈 때 챙겨주고요. 만약에 나는 질문할 거리가 생겼는데 지금 당장 바로 해결하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24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것도 카톡 혹은 이제 Q&A 제 홈페이지 Q&A 란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교가 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할 수도 있고, 이제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그냥 곧바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후 클리닉 진행하고요, 강사와 1대1 개인 상담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 교재의 워크북뿐만 아니라 주간지, 이거 주간지는 이제 전범위 주간지로 매일매일 학생들이 10문제씩 막 풀 수 있는 그런 주간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당연히 EBS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요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EBS 변형문항 다 제공하고 있고, 3월, 6월, 9월 대비 모의고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모의고사 제공뿐만 아니라 해설 강의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복습 시스템, 학원에서만 관리할 게 아니라 집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복습용 동영상 당연히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이 감이 가장 좋은 건 요거입니다. 손글씨 해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손글씨 해설이 사실 아까 제가 실제풀이랑 답지풀이랑 많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좀 수학을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확 느껴져요. 이렇게 풀면 안 되겠구나, 샘플처럼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걸 학생들이 이제 캐치를 하는데, 그럴 때 이걸 되게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매 수업마다 그냥 바로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손글씨 필기 자료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수업 들을 때는 딴짓하지 말고 따로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업에만 온리 집중해라. 내가 집에 가서 그냥 따로 필기할 거 따로 챙겨줄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출강 시간표이고요. 여기 유인어 서버는 이제 화요일,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요게 수원수투 정규반, 요게 이제 미적분 정규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매번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내 생각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문제 풀듯이 학생들이 풀 수 있게 제 알고리즘이 학생들이 알고리즘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려고 제가 커리큘럼을 그렇게 구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 강의 모토인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나의 자신감이 곧 너의 자신감이 된다. 제 생각을 학생들도 따라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구성했고 그 다음에 강의랑 컨텐츠적인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믿고 맡겨주신다면 제가 결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수학 강사 김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